네, 이어서 뉴스이데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났는데요. 벌써 올해도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극심한 한파와 또 해외여행 급증에도 경북의 대표 관광지인 포항과 경주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걸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먼저 포항부터 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연휴 기간 포항을 찾은 관광객이 13만여 명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 포항을 찾은 관광객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이긴 한데요. 2023년에는 6만 3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인 2024년에는 12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올해는 연휴가 길어 전체 관광객 수는 증가를 했으나 한파와 같은 날씨 영향으로 일평균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네. 1일 방문객 수를 보면 25일에는 2만여 명, 26일, 27일에는 각각 3만여 명, 28일과 29일에는 2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포항의 이런 선방이 이 K드라마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됐다고요. 네, 최근 방영 중인 포항시가 제작 지원한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의 완벽한 비서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이가리닷 전망대, 송림 테마거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방송 당시 첫 주 시청률 6.5%를 기록한 데 이어 최고 시청률이 14%에 달하는 등 인기몰이 중입니다. 네. 글로벌 OTT 서비스죠. 넷플릭스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도 한데요. 또 이외에도 동백꽃 필 무렵으로 널리 알려진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거리, 갯마을 차차차의 무대인 청하 공진시장 등도 드라마 종영이 한참 지났지만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으며 관광지로서 큰 매력을 알리고 있다. 1년 내내 찾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경주 도심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도 35만 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일평균 관광객 수는 약간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경주시의 무인 계측기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시내권인 황리단길과 대릉원, 봉황대, 첨성대 일대를 찾은 관광객은 총 35만 6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자별로 보면 25일에는 5만 2천여 명, 26일 9만 3천여 명, 27일 7만 3천여 명, 28일에는 7만 5천여 명, 29일 6만여 명으로 연휴 초반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황리단길로 28만 3천여 명이 방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릉원이 4만 2천여 명, 첨성대 2만 2천여 명, 봉황대 9천여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한 좋은 소식에 이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포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상 2024년 출생아 수가 2,243명으로 전년도 2,102명 대비 141명, 즉 6.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네. 전입자 수 역시 전출자 수를 넘어서며 인구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에는 순유출된 인구가 2,12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90명이 순유입되면서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지난해 포항시에 거소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및 등록 외국인 수도 8,618명으로 전년 대비 738명 증가했습니다. 네. 포항의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50만이 무너지면서 인구 감소 문제에 좀 직면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전입 신고를 하면 포항사랑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인구를 다시 50만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왔었었는데요. 네. 근데 2019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즉 연평균 1,500명의 자연적 감소와 외부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부터는 인구 감소율이 완화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입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포항의 대표적인 양육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경북 최초의 민간 어린이집 무상 보육,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 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및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성동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 청년 진검자리 주택 건설, LH 보육 공공주택 재임대 등
청년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네. 포항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도시 전반의 매력을 높여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포항 소식을 좀 더 살펴보죠. 포항이 국내 최초의 연구비 기반 임상 전문 특화 병원 설립에 나섰다고요? 네, 이 명칭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임상 전문 특화 병원이란 네. 임상 연구 및 신약 개발을 통한 기술의 이전, 상용화가 주 목적인 병원을 말합니다. 네.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정부나 글로벌 의료 연구기관, 제약사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환자 진료비에 의존하는 기존 일반 병원과는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병원이 들어서는 위치는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원 기업 혁신파크 일대인데요. 1,500여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38,400제곱미터 면적의 병원과 건강검진센터 1개 동씩을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설립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연구 개발만 한다면 환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설립 이후에 병원은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 수술 등 첨단 의료 기술을 적극 도입을 해서 암이나 희귀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특화 연구 및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만 단순 연구에만 그치지는 않고 실시간 임상을 도입해 연구 성과와 환자 치료를 연계한 순환 구조도 구축합니다. 네. 설립위원회 위원장도 선정이 됐는데 이 관련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전 암병원장이자 종양내과 교수인 조재영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네. 그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이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홍한기 교수의 지도를 이수했으며 대한암학회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조 위원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원 설립을 위해서 포항시뿐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또 합친다고요? 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창업보육센터 마루 360에서 열린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포항시 외에도 포항시 외 포항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SPC, 스파크바이오 4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히 스파크바이오는 조재영 교수와 포항시의 협업을 주도하는 등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스파크바이오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이 국내 유망한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네. 국내 최초 공유 실험실 메디오픈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득 시장은 열악한 지방 의료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 기반의 치료와 요양을 병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지방 도시의 의료 환경 증대를 넘어 글로벌 의료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임상 전문 특화 병원 설립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비 8,02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포항과 경주 일대 형산강 유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환경부가 시행합니다. 네. 형산강 포항 경주 구간 36km에 제방을 49.8km를 설치 및 보강하고 또 수위를 낮추고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천에 퇴적된 흙 1,360만 세제곱미터를 정비합니다. 네.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유역의 내수 침수 면적이 약 33% 감소하며 하천 수위 역시 0.76에서 1.48m로 낮아져 200년 빈도의 홍수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예방 액수도 연간 약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서는 또 좀 의아할 수 있지만 형산강이 홍수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형산강은 지난 2018년 이후 홍수 예보가 해마다 발령돼 왔는데요. 네. 특히 2022년 흰남노 내습대를 떠올려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산강 지류조 냉천이 범람해서 포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항시와 경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산강 준수를 지속해서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네. 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포항시가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분주한 행보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농촌 활성화 관련 제도 도입 역시 적극적이다라네요. 네, 포항시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북구 흥해읍 매산리 일대에 단독주택 28호와 주민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예정인데 네.
사업지 인근에는 흥해 서부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위치해 귀농 귀촌 청년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지 인근 농업기술센터 역시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센터는 농촌 활력 사업, 융복합, 농업기술 지도, 스마트 농업 등 미래지향적 농업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신흥 귀농 귀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뿌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 농촌 계류형 쉼터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고요? 네,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신고 등 간단한 절차만 통해 농지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시는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농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 관계자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인 포항의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 소식인데요. 경주시가 회의장 주변 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요? 네. 보문단지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5개 노선 총 연장 63.5km에 2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네. 오는 8월까지 도로 포장, 안전시설물 인도 및 가로 등을 재정비해서 행사기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를 주로 정비하나요? 네, 가장 집중적으로 손을 보는 구간은 에이펙 회의장 주변인 경감로와 보문노교, 보문교 삼거리 우회전 차로를 110m 확장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인도 자전거 도로를 보수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또한 가로등 정비와 공원등 추가 설치에도 111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규모 행사를 찾는 국내 참가자들의 야간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